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라인업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민주당 라인업도 나왔고 또 조국당의 라인업도 나왔고 사실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단이 공개된 것 같은데요. 1번이 장애인 여성 법조인, 네. 그리고 또 8번이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네. 비롯해서 또 보석 같은 존재들이 많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만 그 속에서 또 잡석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물 자체에 대한 평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와 또 용산의 어떤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인물 중에 한 두세 명 딱 눈에 띄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1번부터 한 5번까지 쭉 잘 포진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비례다, 예, 이런 예. 느낌.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나라당 계열 정당의 비례 1번이 훨씬 더 감동이었어요. 소수자. 그렇죠. 감동이었어요. 소수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마이너 전문성들을 훨씬 제대로 살리는. 민주당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두 번 케이스가 있는데, 뭐 1번만은 아니었지만 비례 1번에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에 강명순 목사를 지명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막 땅을 치고 왜 우리가 먼저 저런 걸 못했나. 하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 빈민가의 데모라고 일컬어지는 재정구원도 기억하시죠? 재정구원과 그렇죠. 두 사람이 그렇게 봉천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빈민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기웃기웃하지도 않고 나의 이 천분이다 하고 그렇게 그 여자 목사로서 어쨌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 한나라당이 이렇게 먼저 비례 선점해버린 거죠. 1번으로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그 후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여동생. 전순옥 씨를 비례로 줍니다. 두 번째가 이자스민. 이자스민. 예, 그렇죠. 예. 8번, 아까 7번인가였지만 1번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럼요. 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지 못했나, 그렇죠, 예.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비례 1번은 그 당이 앞으로 취해야 될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렇죠, 예. 혹은 자신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챙기겠다는 약속, 대국민 약속, 메시지를 던지는 예, 건 아닙니까?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보연 변호사 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선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충권 2번에 박충권 씨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지만 저는 앞으로 이 당이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즉 태영호 의원 지역구라든지 그렇죠. 지성호 의원 비례라든지 21대 총선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탈북민으로서 그냥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에 들어와서 정책도 펼치고, 탈북민이 벌써 수만입니다.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탈북민이 거의 제로인 경우도 그렇죠. 있었어요. 예. 왜? 이 대북 정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이 탈북한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보고 탈북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북송당한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예,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멸콩 TV가 얼마나 예. 앞서가는 곳인가. 네네. 박충권 우리 현대제철연구원은 현대제철연구원 2번을 예. 지난 한 달 전에 예. 우리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서 해서 이 멸콩 TV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박충권 한번 멸콩 TV 키워드도 한번 보시면 멸콩 TV가 섭외력, 또 미래를 보는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올리실 때 여기 끝에 그 해당 예.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연달아서 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멸공 TV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분도 사실상 외교가에서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렇지. 유엔에서도 활동하신 분이고, 마지막으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도 센터장도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인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순위 쪽에는 큰 무리 없이 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나. 뭐 진종호 그 사격 선수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가 여성, 청년, 그리고 또 호남, 이런 것을 공천 키워드다라고 했었었는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 진짜 네네. 거의 당선이 확실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효력이 있고, 특히 8번 같은 경우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성과 또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예, 호남으로서의 상징성. 내 전라도 사람 아이가 아닙니까? 예. 호남의 상징성만이 예. 아니라 이 집안은 사실 정말 우리가 대대손손 그렇죠. 예. 사실 이 칭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외조부 쪽이 그 독립 훈장을 받은 그렇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군산에서 그 3.1 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 미국인이지만 그리고 또 부친은 한국 참전용사예요. 예. 6.25 때 대위로 실제로 참전을 했고 형도 참전용사예요. 형과 아버지가 그런 어떤 경력이 있는 집안이고. 참고로 예. 그 우리 인요한 혁신위원장님의 아버님이 윌리엄 린턴이라고 의사시면서 네네. 예, 목사님 하셨죠.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전주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광주에도 광주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광주 제일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저쪽 그 순천 쪽에서도 지금 결핵 환자를 위한 큰 네네. 시설도 있잖아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을 광주 제일교회에서 했는데 네, 그러셨구나. 광주 제일교회 예, 예. 가면은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님의 아버님 그 기념관이 아, 작게 네,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윌리엄 린턴이 있고 예, 작은 인요한도 있습니다. 아니 구미분이 어떻게 광주에서 결혼하셨어요? 제가 그 고향은 구미, 구미, 예, 예.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네네. 또 법원은 또 광주지방법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러셨구나. 예. 저희 집사람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영원함 커플이시군요. 서울에서 와서 이제 예, 예. 만나서 제가 다닌 그 학창 시절 다녔던 교회가 우리 신촌에 있는 신촌 장로교회인데 네네. 그때 우리 청년 부장님이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 아이고 그때 교회에서요? 예. 참 인연이 참 예, 있네요. 그랬었습니다. 네. 예.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네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저는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낼 것 같아요. 또 이분이 북한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네. 엄청 많이 그 북한을 갔다 앰뷸런스 오고 북한 가가지고 의료 지원하면서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의료가 완전히 그냥 파탄 난 걸 보고 엄청 어떻게 가슴 보면 안타까움에 아파하고. 정말 많이 지원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한국형 앰뷸런스까지 만들었던 네네. 정말 그렇죠. 입지전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진보 대통령들도 다 인요한 그렇죠. 위원장을 가가지고, 아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럼요, 예. 독대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불러서. 급체해가지고 예. 뭐 사경에 헤맬 때 이효 여사가 전화해서 예. 고쳐주고 그런 예. 인연이 있을 만큼 여야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예.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예. 다들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네네. 이분이 그 비례대표에 들어오시고 나아가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그리고 또 국민의 미래의 이 인요한. 인효한 두 분이서 이 전국을 아우르는 이 밑바닥 굵기 그 총선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또 훨씬 더 많은 호남표와 어떤 수도권에 득표할 수 있는 쌍두마차 전략 좀 네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음이 있긴 있죠. 전에 있죠. 이철규. 그래서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사실 지금 이철규 지금 공관위원. 국민의힘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그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호남. 또 호남에 대한 호남. 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하는 21일, 22일까지 고쳐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게 공관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나의 말씀이 아니고 용산의 얘기다라고 사실 받아들여지죠. 무슨 어명이요 이런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동영 사무총장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비례대표 순번이 아무런 그런 그 이의 제기 없이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어느 정당이든 왜 그러냐면 특히나 저는 이번 비례대표에서 약간 우려를 했어요. 처음부터 왜? 지금 지역구에서 잡음이 없었다. 큰 어떤 소동이 없었다는 건 비례로 다 몰려 있다라는 그렇죠. 그 말씀이지. 뜻이거든요. 예. 난 비례할 거야. 또는 각 이 개국공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들이 미는 사람들을 비례 순번으로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4년 전보다는 훨씬 덜 할 거예요. 4년 전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인재 영입해갖고 다 순번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성호 탈북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윤주경, 윤봉길, 손녀 윤봉길, 이렇게 손녀. 하고 앞순위를 다 해야지 했는데 한선교 그러니까 성대 그렇죠. 동문을 예. 거기다 했더니 한선교 대표가 갑자기 나 대표거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쿠데타 자기 예. 마음대로 쿠데타 전혀 뭐 이런 생각지도 얘기. 못한 예. 사람들을 다 비례순번 앞순위라고 이 미래 통합당 쪽 인물들을 전부 싹 뒷순위로 다, 예, 뒤로. 뒷순위로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한성교 쿠데타 대표 얘기가 있었죠. 예. 자르고 그래서 뭐 완전 다 그랬잖아요. 자르고 총극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일단 일철규 위원장, 옛날에 인재겸이 위원장이었죠. 지금 공관위원이 한 말 중에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 하나는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직자라는 분이 아마 최초로 여성 보좌진 협의회장도 그렇죠. 하고 예. 여성으로서 보좌진 협의회장을 한 최초의 보좌관이고 또 상당히 당내에서 신망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25번인가예요. 그러면 이건 좀 더 배려해줘야 된다. 한 그렇죠. 사람, 예. 그러니까 당직으로서 한 사람이라면 그 왜 이 당에 대해서 헌신한 정말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또 그렇죠. 열심히 할 수 있는 헌신하죠. 부분이 예. 있는 부분이니까. 헌신했는데 헌시장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순위로 조금 더 예, 배려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요. 호남 배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그 광주시당 위원장이 아마 지금 사퇴를 한 것 같은데 그 이 지역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 세 사람을 지금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배려를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예. 있다고 조금 생각을 조정의 하고요. 가능성이 그런 좀 것들은 있지 않을까. 명분이 있잖아요. 예, 일단 그럼요. 호남 예, 배려라든지 예, 당직자 그렇죠. 배려라는 거 이외에 아예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뭐 대통령실의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음 밀어내는 그렇게 하는 건 부적절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예, 대안을 예. 제시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 미래에 대한 지지율 한 석이라도 더 올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혜지 의원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 용혜원 의원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지가 셀프 공천하고 있으니. 스스로 공천하고 스스로 그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당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두 번씩이나 비례를 한다고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합니까? 그렇죠. 비례 네. 다원화된 목소리들을 쉽게 이렇게 입성시킨다는데 자기 자기가 사각게 계속 찾는 걸로 한다는 말뚝박기 것은, 예, 예, 하는 예. 거고 김혜지 의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김혜지 의원이 지역구를 한다는 건 약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근데 의정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 여러 가지 부문에서 사실상 굉장히 의정 활동을 잘했다. 그리고 법안 내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과에서 평가받아야 된다면 김혜지 의원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요.